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인트 스탠 국내화가 반려한 식약처에 대해서 결국 네이처셀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걸만하죠?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 개발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자, 행정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알바이오와 조인트 스템의 판매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 법원에서 알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다시 품목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을 들고 와야겠죠. 반려를 또다시 때릴 거라면 만약에 법원에서 알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또 책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반려를 때린다. 발열을 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명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임상적 유의성을 입증했는데도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개 헛소리 말고요. 자, 법원이 만약에 알바이오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게임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무언가를 입증을 하려면 그것을 식약처, 중앙약심이 얘네가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반려되어야만 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승인을 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또 별다른 기준도 없는 식약처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준다면 국내 첨단 바이오 섹터는 성장하지 말라는 소리, 이 대한민국에서 첨단 바이오 개발하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보면 얘네 기준이 좀 주관적이죠. 약심위원회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 주관적인 판단이고 경쟁사의 대표격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심위원 명단을 교체한 재심사까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때문이죠. 시간. 소송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 제로에 큰 기대를 걸 필요가 없고요. 결국 기대감이 반영되려면 FDA인데 만약에 이 FDA 쪽에서 승인이 난다면 얘네도 식약처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알바이오도 네이처셀도. 그러면 얘네 고소했던 거, 소송했던 거 취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FDA가 승인 때리면 식약처도 나중에는 승인을 때릴 겁니다. 왜? 책임이 얘네한테 먼저 있으니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화살이 먼저 얘네한테 갈 테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가정이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식약처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꾸 반려를 때리는 게 뭐 황우석 사태라던가 제2의 임보사 이렇게 될까봐 식약처가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FDA가 먼저 승인을 때렸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도 화살이 얘네한테 가겠죠.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었어. 이럴 수 있으니까. 식약처가 아마 5년 동안 첨단 바이오 섹터 승인이 0건이죠. 그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끝까지 가져간다면 소송 결과를 떠나서 식약처는 명확한 기준,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본인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는 요 기준을 확립하게 해야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들 입맛대로 발려 때리지 않겠죠. 아무튼 행정소송 일정 및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 6일에 식약처에서 반려 통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8월에서 10월 정도까지 소송 준비를 할 거고요. 소송 준비. 그렇게 되면 한 11월쯤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6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첫 변론기일이 잡힐 거고요. 하반기쯤에는 1심 판결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항소까지 하면은 최소한 2에서 최대한 2, 3년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래 왔고요. 식약처는 5년간 패소율이, 승소율 말고 패소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승률이 11전 1승 10패라고 하고요. 식약처 전적, 소송 전적. 자, 여러모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명확한 기준도 없고 임상적 유의성을 보완해 왔는데 이제 그걸 데이터로 제출했는데도 부족하다고 고집 부리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도 보면 세계적인 임상적 유의성 연구 전문가들이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 관련자로 보러 가기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임상적 유의성이 충족된다라고 언급했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인정하는데 국내 식약처 약심위원들은 아니라고 우기고 앉아있는 꼴이 좀 우습죠. 이제 증명이라는 것은 알바이오와 네이처셀이 아니라 식약처와 중앙약심위 위원들이 해야 할 겁니다. 반려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알바이오 연구진, 네이처셀 기업에게 납득을 시켜야겠죠. 그렇게 못한다면 패소, 재심사, 승인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호재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FDA입니다. 자,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25억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공장 부지 선정과 계약의 속도를 내고 있고 뭐 조만간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에 깔려있는 것은 일단 자세한 상황을 언급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FDA 제로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처셀 측에서 언급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자, 그리고 이제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자체가 조인트 스템의 FDA 가속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속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바로 생산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 FDA 재료가 순항 중인데 왜 식약처 재료만 주가에 반영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국내 식약처와 미국 FDA 재료의 질, 크기가 다른데 더 작은 재료는 더 크게 반영되고 더 큰 재료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래도 실망감과 우려감이 크겠죠. 근데 그 실망감과 우려감은 지금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DA 기대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이후에 FDA 재료 일정들이 다가오면 그때는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만 반영되면서 주가가 고개를 들고 추세를 바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FDA 재료에 대한 현황은 일단 미국 환자 85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올해 4월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10월에 중간 분석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10월에 중간 분석 결과 발표가 되게 중요한 일정이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가 좋게 뽑힌다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즉시 가속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내년 초쯤에 10월에 그 중간 분석 결과가 나오니까 내년 초쯤에는 가속 승인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승인 여부가 발표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가속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중간 분석 결과 발표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뽑힌다면 승인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FDA가 승인을 때리면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죠. 문제가 생겨도 화살은 FDA로 향할 테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해달라, 재심사하겠다 이딴 소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료 하나 더 추가되면서 급등의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겠고요. 소송 끝까지 가더라도 식약처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FDA 재료 일정이 소송 결과보다 더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방해되지도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임상적 유의성을 자꾸 물고 늘어지잖아요. 자, 이거는 뭐 2년 전 기사긴 한데
식약처는 이전에 인보사를 승인했었습니다. 식약처가 승인했었던 인보사와 비교한 그래프고요.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과. 자,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처셀의 이 조인트 스템이 그래프가 더 낮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낮다는 게 뭐냐면 임상적 유의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임상적 유의성이 더 낮게 나온 인보사는 허가, 더 높게 나온 조인트 스템은 반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데이터로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 맘대로인 기준을 내세우는 중앙약심위에 손을 들어준다면 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1차 회의에서는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했다가 2차 회의에서 임상적 유의성 부족으로 결론을 갑자기 뒤바꿔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뒤집었는지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무튼 소송은 알바이오가 진행할 일이고 소송에서 유리한 내용도 충분히 많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미 FDA에 집중을 해야겠죠. 네이처셀이 공지했던 대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속 승인을 위한 FDA와 타입 B 회의 준비에 착수한다고 했었는데 금년 내 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었죠. 자, 아까 말씀드린 10월 중간 결과 발표와 그리고 미국 FDA 타입 B 회의 준비,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 9월 중에 선정 완료. 캠퍼스. 그리고 1차 GMP 시설 구축. 자, 이것이 이번 연도에 있을 재료들입니다. 자, 보통 9월과 10월에 몰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때 기대감이 반영될 텐데 이때 기대감이 반영될 때 매물을 어느 자리까지 소화를 하는지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필요 없다 라고 언급까지 했었기 때문에 오르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그런 리스크는 현재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허수인지 진짜인지 판단하는 눈치 싸움이죠. 그걸 판별해낼 수 있는 것은 차트입니다. 차트. 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죠. 왜냐면 뭐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고받아야, 거래가 체결돼야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가가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만약에 변동이 크다 라고 하면 그 변동이 큰 자리 분단위로 갑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에서 거래가 제일 많았던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살펴보는 거죠. 지지나 저항이 수렴됐던 자리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가 되면 다음에 이 자리를 터치할 때 또다시 저항이 되거나 아니면 돌파하고 다시 흘러내릴 때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기준이 됩니다. 투자의 기준.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한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손절한다. 여기를 돌파했다가 지지되면 매수한다. 이런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기가 왔을 때 그에 걸맞게 분할 매도로 이익은 챙겨가면서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이 올 때 의미가 큰 기준이 되는 자리에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텔레그램방에서 그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얼마의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얼마의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지, 왜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근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꼭 제 말대로 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타점에 따라서 계산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과 비교해서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는 근거가 맞아 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틀리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를 중점에 둔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왜 리스크 최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비용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에 대한 정보, 소송 진행 현황, 그리고 FDA 재료에 관한 4가지 일정. 이 4가지 일정에 대한 디테일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